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입니다. 이 책은 2022년 7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서삼도, 저자는 조우성님입니다. 이 책은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25년차 변호사가 직접 보고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바탕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여운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야기 하나하나 마치 단편 드라마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고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1권 삶과 태도편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좌절과 고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2권 일과 선택편은 세상의 갑질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과 적절한 황금 비율을 찾는 대처법을 제시해줍니다. 저자는 이들의 각양각색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은 결코 다정한 얼굴로 찾아오지 않는다. 저마다 결이 다른 수많은 인생, 그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소중한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편 한편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무섭고도 뼈아픈 인생의 단면을 25년차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저자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따뜻한 울림과 지혜로 법을 이기는 장면도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생의 리얼리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저자의 글. 저마다 결이 다른 수많은 인생, 그 속에서 마주한 슬픔과 기쁨. 지난 25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나를 찾아오는 이들의 사연은 무엇 하나 드라마 같지 않은 것이 없다.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멋지게 재기한 사람, 자만심 때문에 성공의 꼭대기에서 추락해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 다른 이의 신뢰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한 사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들 모두 가슴속 켜켜이 원망을 쌓은 채 최후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소송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 앞에서 고민에 빠지곤 했다. 주체할 수 없는 상처를 품고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승소를 안겨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는 이보다 더 크고 준엄하며 본질적인 소명이 있음을 배우게 됐다. 사람이 법에 기대어 법정을 찾게 되는 때는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송 이후의 삶은 천차만별로 달랐다. 어떤 이는 승소를 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고, 어떤 이는 패소를 해도 후련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2년의 재판 끝에 승소를 했음에도 분노에 젖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건은 이길 수 없습니다. 패소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해도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심지어는 패소했음에도 나를 지인에게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많은 의뢰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고 그 끝에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격한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이들이 감정의 극점에 외롭게 서 있을 때 그들의 삶에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들 인생의 명암이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승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의 과정을 거치며 삶의 용기를 얻고 자기 치유를 시작하느냐, 이와 반대로 마음속의 분노를 끌어안은 채 생의 많은 시간을 제자리 걸음하며 보내느냐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접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나는 나를 찾아온 이들의 얘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였고 이 책은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본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상처와 치유의 찰나, 인생의 진리와 가치를 통찰하게 한 사건과 순간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의 길에는 크고 작은 고비가 있게 마련이다. 그 길에 우리는 때로 힘을 잃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에도 감동을 얻기 때문이다. 1000가지의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의 감동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에 대해 만 개의 답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 답 중 하나가 이것임에는 분명하다. 우리는 1000가지의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책 속 주인공들의 인생 이야기가 어둠을 밝히는 생의 지혜 한 자라. 팍팍해진 무릎을 두드리고 다시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 한 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품고 있었을 응어리진 상처와 분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출간에 앞서 마지막으로 원고를 다듬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생의 진리를 가르쳐준 그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과 존경을 표한다. 저자 조우성. 돈 앞에 겸허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님, 저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김 지점장입니다. 예전에 S랑 같이 술집에서 만났던. S는 10여 년 전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나와 나이가 같아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 휴대전화 너머에서 다급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시 눈만 껌뻑거리다가 불현듯 한 장면이 떠올랐다. 6개월 전 어느 날 밤 S는 술 한잔 하자며 전화로 나를 불러낸 적이 있었다. 꽤 오래간만에 연락이었다. 미안한데 나 지금 아주 바빠. 내일 재판도 2건이나 되고. 조 변호사, 내가 좋은 사람들 소개해 줄 테니까 빨리 와. 맨날 일만 하면 바보 돼. 나는 S의 요청에 못 이겨 강남에 있는 술집으로
달려갔다. 휘황찬란한 실내 장식으로 치장된 방에는 S를 비롯한 5명 정도의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당시 S는 몇 건의 M&A를 성공한 직후라 코스닥 업계에서 소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 입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가치 있는 이들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S를 통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소개를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공공은행 김 지점장이었다. S는 김 지점장이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자금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술이 몇 잔 더 돌아가자 S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딱 3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달 정도면 현재 주가를 2배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들로만 엄선했다는 거 모두 아시죠? 서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주포는 여기 김 지점장님 쪽에서 맡아주기로 했으니 한번 멋지게 달려보죠. S는 내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조 변호사, A실업 주식 좀 사놔. 내가 말은 2배라고 했지만 사실 3배 이상은 주가를 띄울 거니까 말이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쉽지 않겠어? 결국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S와 함께 A실업의 주가를 띄워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들은 이와 유사한 거래를 2건 정도 성사시켜서 꽤 많은 돈을 챙긴 상황이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은 시세 조종이라고 해서 관련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이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말을 변호사인 내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뱉는 사람들의 모습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분명 예전에 S는 이러지 않았는데 연락하지 않던 사이 괴물로 변해버린 느낌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불편했다. 그러고는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오늘에야 갑자기 김 지점장이 전화를 한 것이다. 다급한 목소리에 뭔가 일이 터졌음을 직감하고는 인터넷에서 A실업의 주가 그래프를 찾아보았다. 그래프가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김 지점장의 설명은 이랬다. 그날 이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A실업 주가를 띄우기 위해 고가 매수주문, 통정 매수주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른바 작전을 펼쳤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에 200억 원 이상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빌렸고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김 지점장과 관련자들 몇 명은 연대 보증을 섰다. 2달 만에 A실업의 주가는 2배 정도 상승했다. 그때부터 팀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 팀은 주가를 좀 더 올린 다음에 빠져나가자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 팀은 이대로 일을 계속 진행하면 금융당국의 꼬리가 잡힐 테니 이쯤에서 그만두자는 입장이었다. 프로젝트의 지휘자였던 S는 주가를 더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에 반대하던 다른 팀은 작전을 중단하고 자신들만 차익을 보고 빠져나왔고 주가는 몇 번의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처음 작전을 시작할 당시에 반토막이 되고 말았다. 주가가 별다른 호재 없이 급하게 오른 것에 의문을 품은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대량 주문을 내고 있던 주식 계좌를 추적했다. 김 지점장은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인과 처제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는데 금융당국은 이 부분까지도 모두 추적해낸 다음 김 지점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사실을 밝히라는 명령서를 보낸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 지점장이 연대 보증을 썼던 작전 자금 200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당장 막대한 이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S를 2년 전에 알게 되어 두 건의 시세 조정을 통해 3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월급쟁이가 몇 달 만에 3억 원을 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눈이 뒤집힐 만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결국 김 지점장은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은 관련법 위반으로 김 지점장을 기소했다. 김 지점장은 재판을 통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명동 사채업자들은 김 지점장이 갚지 못한 200억 원을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김 지점장의 집은 경매 처분됐다. 김 지점장의 가족은 졸지에 가장도 집도 잃어버렸다. 김 지점장 입장에서는 S를 만나 두 건의 시세 조정을 통해 3억 원의 이익을 맛본 것이 화근이었다. 손쉽게 이룬 성공에 욕심이 과해졌고 점점 더 깊이 일에 관여하여 200억 원 차용금에 대한 연대 보증까지 선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과제미숙 우이이다. 지기숙시 자수되제.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의 업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꿀같이 여기다가 죄가 한창 무르익은 후에야 비로소 큰 재앙을 받는다는 뜻이다. 죄를 저지른 당장에는 아픔보다는 쾌감과 기쁨이 크지만 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뒤 드디어 독의 열매를 맺는 법이다. 나도 30대, 40대에는 누군가 한 번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렸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50살이 넘은 지금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고개를 든다. 과연 그 사람이 그 부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을까?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리라 하는 생각과 과연 저 사람의 부가 궁극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될까? 또 다른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내가 이런 식의 논평을 하면 주위에서는 웃으며 도사 다 되셨구먼 하고 면박을 준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또한 나이가 들고 인생의 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해서 돈에 대한 날것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돈 앞에 겸허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생긴 것뿐이다. 하지만 이런 지혜는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세상 경험이 쌓이지 않는 이상 생겨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럴 때는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다. 밀린 돈을 받는 가장 극적인 방법. 딩동, 페이스북 메시지가 울린다. 그런데 모르는 이름이었다. 저는 예전부터 변호사님 글을 즐겨보고 있었습니다. 기업 대상으로 혁신 마케팅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곤란한 일을 겪고 있어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로만 대화를 주고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해 바로 전화를 달라고 해서 통화를 했다. 김승우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1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1인 강사가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고단한 삶이다. 1인 강사는 직원 교육이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직접 강의 요청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에이전시 업체가 기업의 요구사항을 받아 1인 강사들을 섭외해서 패키지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승호 씨는 석 달 전에 P-에이전시 업체 요청을 받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사 직원들에게 조직 혁신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5일에 걸쳐 하루 8시간씩 강의와 워크숍이 결합된 총 4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에이전시 업체로부터는 시간당 15만원, 총 600만원의 강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을 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좋은 조건이었다. 승우 씨는 이번 교육을 위해 보조 강사들까지 추가 섭외했다. 보조 강사들에게는 자신의 강의료에서 100만 원을 떼어주기로 했다. 마음 같아서는 혼자 모두 진행해 600만 원을 다 챙기고 싶었지만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승우 씨의 월 평균 수입은 200만 원 가량인데 그나마 일이 있다 없다 한다고 했다. 결혼이 늦었고 애도 들어서지 않아 승우 씨 부부는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아내가 임신을 해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후조리를 해줄 어른들이 계시지 않아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풀기로 했다. 비용은 2주에 25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곳도 있었지만 승우 씨는 아내가 좋은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S사 강의를 통해 5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였던 것이다. 궁핍한 사람의 계산은 치밀하고 정확하다. 정교한 톱니바퀴 같은 계획에서 아기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아주 난감해지는 위험이 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하루에 8시간씩 닷새를 이어서 하면 정말 진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강의 평가도 5점 만점에 4.7점이라더군요. 강사로서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에이전시 업체가 아직도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S사는 교육비를 빨리 지급하는 것으로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니 S사가 P사에 돈을 주지 않았을 리 없다. 강의를 마친 후 P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승우 씨는 2주를 기다리다 조심스레 P사에 강사료 지급을 요청했다. 정산 중이니 좀 더 기다리세요. 담당자는 같은 대답뿐이었다. 승우 씨는 사비를 들여 보조 강사들에게 100만 원을 먼저 송금했다. 그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승우 씨는 계속 돈 얘기를 꺼내기가 자존심 상했지만 사정이 사정인지라 망설이다가 P사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P사 김 대표 역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산 중입니다. 라고 짧게 답을 주었다. 그러다 승우 씨는 우연히 후배를 통해 P사 자금 사정이 많이 어렵고 작년부터 강사들에게 줄 돈을 떼먹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불안해진 승우 씨는 체면 차릴 것 없이 김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이 건은 대표님이 총괄하기로 하셨으니 대표님께 직접 연락하세요. 라면서 발을 뺐다. 답답한 마음에 P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승우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백방으로 알아보니 P사는 다른 회사의 교육도 수주해서 멀쩡히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돈을 못 받겠다 싶어 승우 씨는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다. 600만 원의 강사료를 피사에 청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피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정식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식 소송인 지급 명령 방식을 권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확정이 된다. 대략 소요기간은 3주 내지 한 달.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든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도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제안한 비용은 150만 원이었다. 둘째, 피사 김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다.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승우 씨에게 강의를 맡겼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사기가 성립하려면 피사가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고의를 승우 씨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경찰 분위기가 민사 문제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원하지 형사적으로 사건을 엮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부실하게 써서 내면 아예 접수도 받아주지 않는단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소장 작성 및 형사 절차를 도와주는데 변호사가 제안한 비용은 300만 원이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되면 문제가 빨리 처리될 거라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민사, 형사 둘 다 진행하기엔 부담이 커서 효과가 더 강력하다는 형사 절차만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아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정황이 이해가 됐다. 업체 사정이 진짜 어렵거나 아니면 최대한 돈을 늦게 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중일 것이다. 나는 승우 씨에게 물었다. 피사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는 같이 할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사와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거라면 좀 세게 나가도 무방할 듯 했다. 승우 씨에게 피사는 갑이겠지만 또 다른 관계에서는 피사도 을의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나는 머리를 굴렸다. 제가 간단히 적어서 메시지로 보내드릴 테니 그 내용을 피사 김 대표의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 사람 제 전화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나오나. 내가 작성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준 문화는 이랬다. 김 대표님께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아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S사 강의료와 관련해 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돈이 급한지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표님이 S사에 돈을 받고서도 제게 주지 않을 리는 없을 테고 결국 S사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S사의 갑질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알아보니 S사의 윤리경영팀에서는 S사 각 부서의 갑질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더군요. 제가 S사 윤리경영팀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S사 교육팀이 얼마나 갑질이 심한지, 그래서 중소 에이전시 업체인 피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아가 저 같은 1인 강사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대기업이 갖춰야 할 상생의 모습인지 따지겠습니다. 아마 민원을 받고 나면 S사 교육팀은 사내에서 혼쭐이 날 겁니다. 제가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승우 씨는 이 문안을 김 대표의 메일, 문자, 카톡으로 발송했다. 메시지를 보낸 지 정확히 30분 만에 김 대표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 때문에 바빠서 피드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니 바로 600만 원이 입금됐다. 석 달 동안 전전긍긍했는데 문제가 이리 수월하게 풀리다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피사 김 대표는 앞으로도 S사와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데 승우 씨의 민원이 S사로 들어가면 S사와의 거래는 물 건너갈 게 뻔했다. 김 대표가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건드리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승우 씨는 내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물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 참 어려운 문제다. 통화하는데 5분, 문안을 만드는데 10분이 걸렸는데 이 일로 돈을 받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좋은 일 한 셈 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무 사례도 하지 않는 것, 경우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저런 공리를 하다 이렇게 제안했다. 마케팅과 혁신 관련 강의를 하신다고 했죠. 그럼 제가 고문을 맡고 있는 기업에 한번 출강 가셔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고문을 맡고 있는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데 강의를 해주시면 제 체면도 살고 그쪽이 승우 씨 강의에 만족하면 나중에 유료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테고요. 좋습니다.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시간이 아니라 4시간도 좋습니다. 잘됐다 싶었다. 나 역시 고문을 맡고 있는 기업에 멋진 선물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일석이조였다. 아울러 이번 일로 피사 김 대표도 깨닫는 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관계란 상대적이다. 어느 관계에서는 내가 우월한 입장이지만 다른 관계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순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약한 자에게 유독 가혹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언젠가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응립여수 호행이 병이라는 말이 있다. 매는 조는 듯이 앉아있고 호랑이는 병이 든 듯 걷는다 라는 뜻이다. 강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언제나 조심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진정한 고수는 절대 약자 앞에서 허세나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폭염으로 날씨가 많이 덥죠? 체력 떨어지지 않게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울수록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